일본 날씨가 미쳤습니다. 벌써 8월에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7월 말부터 지금까지 열사병으로 속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도쿄올림픽을 연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아베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살인더위에 올림픽을 유치했을까? 지금 당장 도쿄올림픽을 중단해야 하는데 뭐 어쩌자고 버티고 있을까? 라고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올림픽을 정리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베가 포기하지 못하는 도쿄올림픽에 꿈이 있다고 하는데 모두들 비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8월 말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각지에서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와 오사카는 8일 연속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사카시의 최고 기온은 38도로 관측 사상 최고의 더위입니다. 도쿄 도심도 36도 이상의 온도를 기록하고 있어 열사병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쿄 도내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8월 달에만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국민들조차 정말 올해 올림픽이 열렸으면 어쩔 뻔했느냐 라고 하며 황당해하는 살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은 계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도 일본 내 일부 단체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확신한다면서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조직위 직원들은 혹서의 여름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조직위 직원은 파라솔을 많이 설치할 것이다. 올림픽 최초로 페트병을 들고 입장하도록 할 것이다. 등을 대책이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24일은 패럴림픽이 딱 1년 남은 날입니다. 조직위 모리요시로 회장도 공생사회의 실현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고 패럴림픽위원회 가와이 주니치 위원장도 C19까지 극복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진면목을 발휘할 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베 정권이 계속 비현실적인 발표를 하고 있을 때 국제경기연맹은 한방 날립니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앤드류 파슨스 회장은 C19 전파 가능성 제로가 되지 않으면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만약에 당장 내일이 개최일이라면 실시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위험 수준이라면 허용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전파 가능성 제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선수촌에서 단 한 명의 신규 판정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즉시 중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결코 C19의 위험도에 대한 협상이나 흥정을 할 일은 전혀 없다 라고 한 것입니다. 또 일본의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아베가 무슨 생각으로 이 살인 더위에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고 고집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8월 초부터 전국 230개 지점에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무더위 경계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40도를 넘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는 10분 이상 방치하면 금방 50도까지 급상승합니다. 에어컨이 없는 노인네 가정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위를 먹은 핸드폰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고장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스마트폰 열사병이라는 것도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나가면서 충전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직접 기자들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37.5도 야외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온도를 재보니 45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핸드폰 뒤쪽에 아이스팩을 대거나 시벤 동전을 대는 것입니다. 물론 더운 날씨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방콕 가라고 안내도 합니다. 관동 지역의 내륙 도시는 최고 4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가능하면 실내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지금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올림픽에 대해 주간 문춘은 지금쯤이면 살인 더위와 살인 장마가 함께했던 2020년 도쿄올림픽이 끝났을 때이다 라며 빈정거리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살인 더위와 살인 장마로 엄청난 피해를 본 기간이었다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토 도시로 조직이 사무총장은 단순하게 간소화한 올림픽이라면 가능하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도 믿지도 않고 현실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입에 나오는 대로 초긍정적인 답변을 술술술 답변하는 로봇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현실적인 답변이네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도쿄올림픽은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베 개인일 뿐이고 사실 이미 조직위원회나 후원 기업들은 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올림픽위원회는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를 일본올림픽 박물관에서 9월 1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성화는 3월에 일본에 도착하고 일부 성화 봉송 행사까지 진행을 했지만 올림픽의 연기가 결정되면서 모처에서 엄중하게 보관되어 왔습니다. 박물관은 C19 전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인 500엔, 약 5,600원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도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기간 동안 국내외 언론의 취재 거점이 될 예정이었던 미디어센터는 공식 웹사이트를 9월 1일부터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회의 정보와 관련 뉴스와 도쿄 안내 데이터 등을 정리한 컨텐츠가 영어와 일본어로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도쿄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만 개의 기업 중에서 2021년에 개최될 것이다 라고 보는 기업은 20%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취소나 연기될 형편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도 내년 올림픽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개헌하는 것과 후쿠시마 원전을 극복한 도쿄올림픽을 정치적인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아소다로가 임시 총재와 총리가 되든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되든지 간에 자신의 정치적 업적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론 아베가 구속되도록 내버려둘 뿐 아니라 더 철저하게 압박할 이시바는 절대 총리가 될 수 없도록 할 거고요. 아베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치적 업적과 불법에 대한 면책을 책임질 정치인을 차기 총리로 물려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바야시 세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아베는 아베노마스크로 망신당한 정책과 급부금 사업으로 불투명한 재정관리 등으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권만 노리고 있는 집단이다. 아베 정권은 C19 사태에 대한 대응을 보면 위기관리 능력이 전혀 없다. 그리고 올림픽을 개최할 정치적 역량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때에 1년 연기를 한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지금 상황에서 1년 연기 후에 올림픽을 강행을 한다면 경기장이나 선수촌에서 대량 감염 사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지금 아베는 아무것도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아베는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도쿄올림픽 유치가 계속 중단되지 않으면서 일본 국민들도 이미 눈치를 다 챈 상황입니다. 아베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치를 했을까? 올해 살인 더위와 장마로 치렀으면 어쩔 뻔했을까? C19 때문에라도 하루라도 빨리 중단해야 하는데 아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일본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24일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관저에서 한 말이다. 이날 아베 총리는 연속 재임 일수 2799일을 달성했다. 횟수로는 7년 8개월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외정조부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가 가지고 있던 최장 재임 기록인 2798일을 넘어섰다. 내각 지지율 36% 국민 절반 사임해야. 아베 총리는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건 국민들의 지지 덕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은 싸늘하다. 23일 발표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6%에 불과하다. 2012년 12월 2차 집권에 성공했을 당시 62%였던 지지율이 절반 가까이 깎여 나간 셈이다. 오랜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패와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아베 정권의 연이은 실책으로 인해 증폭됐다. 엎친 데 덮친 기억으로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까지 제기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23일 마이니치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총리의 즉각 사임을 바란다는 응답이 26%, 연내 사임을 바란다는 23%를 기록했다. 아베 내각에서 방위성을 지냈던 나카타니 개인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이날 일본 게이제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너무 길어서 국민들은 완전히 질리고 있다며 총리 권자가 무엇을 해도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베 정권이 간판으로 내세운 정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 2017년 신년사에서 제시한 소위 1억 명 총활약 사회가 대표적이다. 경제 활동이 가능한 1억 명을 모두 일본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투입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였다. 하지만 9호로만 그쳤다는 게 일본 내 일반적인 평가다. 오키나 유리 일본 종합연구소 이사장은 1억 명 총활약 사회, 전 세대형 사회 보장 등 다양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1970년대 납북 일본인 문제와 러시아와의 쿠릴 열도 반환 협상도 진전이 없다. 아베노믹스 역시 코로나19 여파에 맥을 못 추고 있다. 아베 총리는 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제로금리로 대표되는 완화적 금융, 통화 정책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 실업률은 2% 초반까지 하락하며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했다. 2018년 니케이 지수도 집권 직전에 2배가 넘는 24,000엔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덮치자 올해 2분기 일본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는 마이너스 27.8%로 65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추락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베 정권 무능 드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아베 정권의 무능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코리아 타카시 도쿄대 명예교수는 그동안은 정책의 간판을 바꿔서 하는 척해서 성과를 포장했다며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단순의 약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타카시 교수는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베 총리의 리더십 덕이 아닌 정권 교체 가능한 야당의 부재 덕이라고 깎아내렸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아베 정권의 무능력한 대응은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정권에 가지고 있던 환상을 단숨에 깨버렸다. 방역 실패는 물론 세탁하면 줄어들어 겨우 코와 입만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를 수천억 원씩 들여 전 국민에 보급했다가 아베노 마스크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일본판 재난지원금 지급도 혼선에 혼선을 거듭했고 도쿄올림픽에 영화를 재현해보겠다며 유치한 올림픽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여기에 총리 본인의 건강이 상설이라는 악재까지 덮쳤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지난 6일 핏덩어리를 토했다고 보도하며 건강 악화 의혹을 제기했다. 만성궤양성 대장염을 알아온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2달 만에 예정에 없던 검진을 받아 건강이 상설에 기름을 부었다. 이후 그는 지난 19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기자들에게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엊그제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했다. 자민당은 오는 27일 역대 최장수 총리 재임 축하 모임도 연기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로서 임기는 2021년 9월 말까지다. 그러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쌓인 아베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 그리고 오랜 장기 집권에서 오는 피로감이 언제 아베 총리를 권좌에서 끌어내려도 이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베 건강이 상설 이변다. 이르면 이번 주 회견 3가지 시나리오. 건강이 상설에 휩싸여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조만간 정식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건강 상태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전날 2번째 병원행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오늘은 재검사를 받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선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해 본인이 직접 설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계 소식통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즉각 사임설, 부총리 임시대행설 등 여러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밝힐지 주목된다. 현재 정가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시나리오 1. 건강 상태 설명. 총리 계속 선언. 우선 아베 총리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한 뒤 총리로서의 업무를 계속하는 방안이다. 관저의 공식적인 설명은 추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은 것이지만 2주 연속 병원을 찾으면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주일회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 악화됐다. 암 같은 큰 병에 걸려 아소 부총리가 대행해야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 만큼 직접 대국민 설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보토 겐지 전교도통신 기자는 24일 TV 아사히의 총리 본인이 스스로 추가 검사라고 밝힌 걸 보면 당분간 치료를 하면서 공무를 계속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가기를 직접 주재하고 오후에는 교육 관련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업무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의 건강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2007년 사임할 당시만큼 악화한 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보토 전 기자는 자민당 인사까지 본인이 단행할 경우 내년 9월 임기까지 해내겠다는 선언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사히 신문은 9월 예정된 자민당 인사와 개각이 10월로 늦춰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시나리오 2. 퇴진 표명, 비상내각 체제 출범. 두 번째는 강요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주요 업무 지시를 내린 뒤 퇴진 의사를 표명하는 방안이다. 자민당 새 총재가 임명될 때까지 총리직은 유지하지만 사실상 사임과 같은 효과다. 아소 타로 경제부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비상내각 체제로 돌입해 임시로 내각을 운영하게 된다. 정기의 한 소식통은 업무 보고를 받기는 하겠지만 소비세 인상 같은 추진력이 필요한 정책은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경우 자민당 내 포스트 아베를 선출하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나리오 3. 곧바로 사임, 아소 임시대리 체제. 마지막으로 아베 총리의 돌발 사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만큼 상태가 악화돼 곧바로 사임을 표명하는 경우다. 내각법 구조에 따라 아소 부총리가 임시 대리를 맡는다. 다만 임시 대리 체제에 대해선 총리가 사망에 가까운 건강 상태 악화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 무엇보다 아베 총리는 2007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급작스럽게 총리직을 내려놓은 걸 크게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권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거셌다.